오늘은 98쪽 갈 차례인데요. 좀 앞부분 잠깐 이야기하면은 맥베스가 4대 비극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제일 늦게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작품들이 발표됐는데요. 1606년에 햄릿, 오셀로, 리어왕에 비해서는 제일 늦다는 말이고, 이 작품은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특색은 앞 작품에 비해 가지고 제일 늦게 발표됐다. 그다음 제일 짧다. 이게 사소한 특색이지만 주인공이 다르죠. 앞 사람하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영웅들의 얘기라고 하는데 반드시 오늘날 도덕적 개념으로 영웅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좀 특히 좀 특이하죠. 악당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키아벨리안 빌런이라고 얘기하죠. 앞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맥베스가. 그래서 보통 주인공의 판단, 착오나 실수,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소한 실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하마르티아인데 이 셰익스피어에 와서는 이제 고대 비극이 그렇고, 셰익스피어에 와서는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 이런 것이 작동이 되어서 이게 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하마르티아는 우리 말로 보면은 뭐 잘못된 관역에서 빗나감, 단순한 실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맥베스는 사실은 휴브리스에 가깝죠. 이게 죄입니다. 야망이 이제 잘못된 야망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런 비극으로 떨어진 것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제압했죠. 맥베스가 제압하니까 제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 마녀를 만나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영주가 될 것이고, 지금 조그만 성의 영주인데 좀 더 큰 성의 영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편지로 보내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왕은 이 사람을 이 반란을 일으킨 영주를 패하고 죽이고, 이 사람을 그 영주로 삼으니까 성공했다, 하나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이제 부리게 되고, 그러던 찰나에 왕은 또 왕권을 자기 왕세자한테 물려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기절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운이 흘러가면 내가 왕이 될 거고, 안 그럼 죽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덩컨 왕이, 왕위를 멜컴에게 물려줄 거라고 하니까, 이러면 이런 욕심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약간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와이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와이프가 더 이젠 야망을 갖고 있죠. 더 큰 야망을. 그래서 남편을 부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된다는 얘기, 죽이게 됐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막 3장에 오늘 보면은 잉글랜드 왕궁이죠. 그래서 이 멜컴과 왕자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인가? 이제 도망을 갔었는데, 이게 이제 멜컴과 맥드프를 만나게 됩니다. 맥드프는 굉장히 충신이죠. 이 사람은 피신 와 있죠. 잉글랜드 피신 왔는데, 피신 온 상태에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자식이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멜컴이 맥드프를 떠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능력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102쪽에 보면은 멜컴이 중간에 보면, 근데 내게는 없소이다. 왕에게 어울리는 정의감, 진실성, 절제와 안정감, 관대함, 끈기와 자비심, 겸손함, 경건함, 인내심, 용기와 불굴의 정신, 이런 거죠. 이게 없다고 이제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드프가 실망해서 103쪽에 보면은 딱 중간쯤에 113행에 난 스코틀랜드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멜컴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자기를 이제 비난했죠. 사실은 자기는 왕을 자질없고 욕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나쁜 게 뭐 욕정도 강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104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에게 부과했던 어쩐가 비난은 내 본성과 상관없다 부인하오 그런 얘기입니다. 난 아직 여자를 모르고 절대 위정 않았으며 내 것조차 탐내 본 적 거의 없고 한 번도 신의를 깬 적 없어. 신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극에서는 맥베스가 그 덩컨 왕의 신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 106쪽에 보면은 로스라는 사람이 여기 오게 되죠.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그 108쪽에 보면은 205행에 당신 성이 기습당해 부인과 아이들이 짐승처럼 도살돼서 이게 지난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다음 110쪽에 보면 이 일을 멜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줄에 이 일로 칼을 갈고 비탄을 분노로 바꾸며 마음을 진정 말고 격노하게 만드시오. 그다음 오막의 1장에 보면 이제 레이디 맥베스가 목류병으로 111쪽에 보면은 그 10행에 수면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깨 있을 때 행동을 하시다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맥베스 부인이 나타나서 이제 저주받은 자구가 없어져라 뭐 이렇게 한탄하죠. 112쪽에 보면은 35행에 어쨌든 의인은 이제 113쪽에 59행에 이 병은 내 의술로는 안 됩니다. 맥베스 부인은 자꾸 이제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손을 씻고 잠옷을 입으세요. 그렇게 창백하게 응시하지 말아요. 또다시 말하지만 뱅쿠는 묻혔어요. 무덤에서 못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4쪽에 보면은 74행에 그녀는 의사보다 신부가 더 필요하고 병을 못 고치고 뭐 죽음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의사한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사죄를 그런 건가? 사죄경을 읊고 고백을 하면 사제가 그 죄를 사해줘야 이 여자의 병이 낫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죄경에 사제경에 그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소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다음 오막 2장에 이제 던시네인 근처입니다. 잉글랜드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20행에 보면은 지금에야 그 왕권이 거인의 예복처럼 난쟁이 도둑몸엔 헐렁함을 느끼겠죠. 이 맥베스를 두고 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 오막 3장의 116쪽에 보면은 맥베스가 나타나서 번암 숲이 던신에 있는 언덕으로 오기까진 난 공포에 안 좋아. 이 마녀가 번암 숲이 던신에 있는 언덕으로 올 때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17쪽에 여섯 번째 보면은 맥베스는 염려 마라. 여자가 낳은 자는 절대 너를 못 이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117쪽 제일 마지막 행에 보면은 맥베스가 나는 늘 기쁘거나 당장 쫓겨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은 난 살 만큼 살았다. 늙음하게 따라야 할 명예, 사랑, 복종과 많은 친구 같은 것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은 환자, 메리디 맥베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의의가 이런 환자가 스스로 해야만 하십니다 하니까 맥베스가 의술은 걔한테 던져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120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맥베스는 던신에 있는 언덕으로 번암 숲이 올 때까지 난 죽음도 파멸도 겁내지 않을 테다. 마녀를 믿고 있죠 지금 마녀 말을.
그런데 이제 5막 4장에 보면은 그게 그 120쪽이죠.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에 버남의 숲입니다. 멜컴이 병사들은 모두 다 가지를 하나씩 갈라서 각자 앞에 들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남 숲이 그 움직이겠죠. 5막 5장에 보면은 전신의 성안인데 세이턴이 맥베스에게 왕비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123쪽의 두 번째 줄인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다음에 죽었어 했는데 그런 말에 맞는 때가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우리 모두 지난 날은 죽음 향한 바보들의 흙 되는 길 밝혀줬다.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움직이는 그림자일 뿐이고 잠시 동안 무대에서 활개치고 안달하다. 더 이상 소식 없는 불쌍한 배우이며 소음 감기 가득한데 의미는 전혀 없는 백처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자기는 왜 덩크남을 죽이고 억지로 왕이 됐을까? 이게 이 사람한테 묻고 싶어서 이 기절을 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버남숲이 움직였다고 하죠. 그 124쪽에 사자가 와서 버남숲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 야심을 실행에 옮겨서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는 자기 부인도 죽고 부인은 그 불면의 상태에 있었고 자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폭행 때문에 비난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온 거지. 그 이전에는 야심만 채우면 훌륭한 미래나 행복한 날이 온다고 생각했겠죠.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근데 내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삶의 의미나 목적을 어디에 뒀을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우리가 쟁취에서 갖기 전까지는 그거를 노리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for what? 궁극적으로 목적이 무엇일까? Because it's very glorious and it's 그랬을까? very brilliant. So 그러니까 빛나는 거는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 자기 생각 눈에는 자리도 명예도 왕자도 다 이렇게 빛나게 보이고 가지고 싶으니까 가졌는데 가져보니 지금 돌아오는 거는 비난과 뭐 책임. 그러면 이게 반성의 모든가? 허무함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와 명상록에서 황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은 지금 장군이거든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도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장군은 장군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제 미스터 아죠 부인이 레이디가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순간적인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자를 뒤엎고 그 성공하면 그거는 혁명이 되는 거고요. 성공을 못하면 반란이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서 성공하면 다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선정을 베풀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많잖아요. 철학을 갖고 있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 왕이 됐을 때 어떤 정치를 실현할 건가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마녀의 힘을 빌리고 또 단순하게 내가 왕이 되고 부인은 뭐 아유맨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당신이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거기에 자극받아서 욕망만 더 크게 앞세움으로 해서 좋은 정치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나는 근본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이 있었으면 철학에 이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우리도 보통 도를 넘는 경우가 그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이슬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냐. 그게 나쁜 놈의 철학도 철학이라고 본다면 아까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것만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마키아벨리즘도 굉장히 그럴듯한 철학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키아벨리는 쓸데없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자꾸 이제 아까도 마키아벨리언 빌런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분석했던 했던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깝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도깨비에서 보면 그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보면 그 장군이 다 무찌르고 돌아오잖아요. 김신 장군. 김신이었어요. 돌아오는데 군사로서 영명하고 장군이 되면 거기서는 왕이 이 장군을 두려워하는데 장군이 막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충성하기 위해서 장군의 역할도 하지만 그 이렇게 전쟁에 도취되는 장군들은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그 승리에 도취돼서 충성보다는 자기가 이걸 다 가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왕이. 저는 장군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깨비 힘을 그 가지니까. 왕이 이 김신을 제거하잖아요. 네네. 혹시나 이제 그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는 이 장군이 그러니까. 신이 그 백성들의 신임을 받아서 왕자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꾸라든지 뭐 왕이 하는 일은 뭐냐, 장군이 더 낫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될까봐 이제 그 김신을 그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선조가 이순신한테 했던 그런 그런 거가 태도. 많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그러면 심리인 것 같아. 이성계가 위아래 해군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힘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 여기에서 덩컨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악질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빌런이라 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이성계가 해군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 건가에 대한 그 뭡니까 밑에 지도자들은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왕업을 이어가는 쪽에서는 쿠데타가 성공하는 그죠. 쿠데타이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였죠. 그 우리 그 근래 당시에는. 보면은 이야기가 좀 번지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가 뭐 선악이 있기는 한데 그때 살기가 나게 아주 나쁜 철학이 없는 어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권을 잡았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걸 내가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게 없어요. 네, 교수님 네. 말씀은 그래 이제 네. 그런 맞아, 뜻이고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시저도 마지막에 본인이 그 루비콘강을 건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전부터. 왜냐하면 이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왕이나 그때 황제들이 그 시저한테 다 내려놓고 니는 건너온나 니는 내한테 와서 이제 너는 장군이고 그건 뭐 나는 무장 황제다. 해제라는 뜻이고 무장 해제되는 순간 자기 죽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음 대신에 이 사람은 그 강을 건너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거는 전쟁 그런 식으로- 중이니까 가능한데 군사를 움직이는 게 이건 좀 전시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저도 이 황제하고 맞짱 뜨기 위한 군대가 아니었고 자기도 그 변방에 있는 뭐 그 게르만족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정벌하려 다녔었잖아요. 그 정벌하고 다니던 그 시저의 그 영향력과 그 전쟁에서 뛰어난 어떤 무공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막 그럴 때 이제 일단은 저 위험을 제거하자는 식으로 이제 그 시저 보고 다 무장 해제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선택할 길은 거의 없죠.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을 건너고 결국은 황제하고 대척점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이 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연극이니까 단순하게 부인의 욕망.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그냥 뒤에도 해설에도 보면은 야망이죠. 야망에다가 양심에 이제 어긋난 야망이죠, 사실은. 너무 양심. 단순한. 어쨌든 124쪽에 보면은 약간 이게 악마해 가는 거죠. 44행에 보면은 던신에 있는 언덕으로 변함 숲이 올 때까지는 걱정 마라. 그런데 숲이 오고 있잖아. 무장하고 출전하라. 이놈이 단하는 그게 정말 보인다면 도망을 치지도 머물러있지도 못하리라. 난 태양이 지긋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온 우주가 이제 끝장나면 좋겠다. 갱종을 울려라. 바람 불고 파메라 오너라. 적어도 짐은 꼭 무장한 채 죽으리라. 거의 이젠 자포자기라고 할까 아니면은 결전을 뭐 결사항전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갈 대로 가라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 로마시나 보면 신탁을 받으면 그 신탁에 좌우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오디푸스 뭐 이런 경우에도 자기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아들이 뭐 아버지를 죽이려 해서 그 아들을 버렸는데 버려서 오히려 남의 손에 키워지다가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되잖아요. 못 모르고 세 갈래 길에 서 이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이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오히려 신탁을 믿고 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좀 마녀의 말 한마디에 지금 완전히 그 사람의 야심이 불타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그게 이제 보는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시각은 보면은 그게 만화의 그 속삭임이 아니고 내재된 내면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면의 욕망이라는 거. 무의식이든지 내재된 의식에서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앞에 우리가 그 리바이든에서 나왔던가? 욕망은 24시간 우리한테 있는데 그 이성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 사람도 그 내재된 욕망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마녀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마누라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결국 양심이 진 거죠. 그 내면적인 이그 마녀의 역할을 또 어디로 생각해 보시냐면 와 간신들 있잖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당신은 할 수, 당신은 왕이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이 마녀의 역할처럼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보면 또 여자가 좀 뭐 하다는 거죠. 레이디 맥베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새 마녀가 나타났는데 네 번째 마녀를 레이디 맥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디 맥베스도 대단한 인물 같아요. 보통 뭐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마녀들도 뭐 보통 3명을 퓨리어스 뭐 해가지고 뭐야 3명이 짝을 지어서 만들어서 신곡에서도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126쪽에 그 곰처럼 한 판 쌓여 아마 곰놀이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여자가 안 낳은 자 그런 자가 없다면 난 아무도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마녀가 했던 말을 아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워드 청년이 죽게 되고 이게 6번째 죽음입니다. 나올 때 여기서 이 극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오막 8장을 보면은 맥드프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맥베스가 내가 왜 얼간히 로마인 행세를 하면서 내 칼로 죽어야 해 자결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맥베스가 남 불사신 여자가 난 자 그 누구도 굴복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여자가 낳은 자, 이게 그럼 재앙절개는 낳은 거 아니야? 이제 사실은 보온이라는 게 여자의 그 자연적인 분말을 보온이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그래서 맥더프는 때이르게 그 음유의 자궁을 찢고 나왔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맥베스가 그리고 이중의 뜻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 악마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제 막 아무도 안 믿고 이제 막 나갑니다. 아까는 믿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시저리언 오퍼레이션 그래가지고 시저가 받았던 그 뭐지 절제술 절제술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래로 나오잖아요. 그 보온이라고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수술에 의해서.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지 않는 이게 그 당시 이걸 알고 셰익스피어가 쓰는 건 모르겠지만 그 보온이라는 자체가 시저리안 오퍼레이션. 그렇죠. 그것도 뭐 시저가 그랬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 본이라는 말을 안 썼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본이라는 거는 재앙절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건가 봐. 재앙절개에 따라 이거는 시저 때문에 제왕이잖아. 그 절개잖아. 시저는 이제 시저. 또 오막에 이제 그때 가서 맥베스가 근데 원래 똑똑했다. 아니 너무 많이 그 대구가 물이 좋겠지. 그러니까 가시고 나서. 시저가 그 시저예요? 예, 시저리안이 그거 아니야. 의사. 나 몰랐어. 그래? 의사 와이프 답지 않네. 아니 그걸 몰랐어 못 걸려. 네, 몰라. 재앙절개 시저리안 오퍼레이션으로. 제왕 절개가. 그 시저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 아니 그게 시저랑 관련이 있는 맞아. 시저. 물어볼게 오늘.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 이러면서 나는 안다. 알걸. 안다 이러면서. 자, 맥베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버드가 아들이 죽었잖아. 아까 시버드 청년 6번째 죽었다고 그랬는데 131쪽 시버드가 한마디 합니다. 13쪽 상처는 앞이었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상처가 뒤라 뭡니까? 도망가다가 죽은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오늘 왜 그러십니까?
자, 그래서 저 시골에서 131쪽 많이 똑똑해진다 싶었는데 자꾸만 감사한다. 마지막에 이거는 저 고대 그 로마 그 우리가 할 때 많이 나왔잖아. 세상은 해방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132쪽에 밑에 네 번째 줄이 그 밖에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간, 장수, 무게에 따라 처리할 것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베스가 끝남으로써 우리가 네 개의 그 비극을 다 끝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과거사 청소는 항상 하는 거야. 아까도 뭐 여자 그 부인이 이제 뭐 대단하다 마녀 얘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남자들이 사실은 제일 절반은 여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왜 돈 못 벌어, 왜 돈 못하냐 이렇게 하면 그걸로 부정부패가 다 생기는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여기서 아까는 뭐라나 이 맥베스 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악마의 속삭이도 되지만 왜 이렇게 당신이 제대로 뭐 더 잘난 마초를 보여야 네,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하게끔 부정부패 그러니까 그걸 저지르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읽으면서 벤코의 아들이 왜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원래 벤코 장군의 아들이 원래 그 어떻게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스튜어트 왕가의 그 전설적인 그게 왕 시초가 벤쿠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 여기는 나타나지 근데 않아요. 여기 뒤에 너무 안 나타나서 제가 오늘 또 봤다 아닙니까? 혹시 내가 잊어버렸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 네. 이 사람 어디 갔지? 나중에 나오고 싶다 막연한 기대. 기대. 두 번 보니까 좀 두세 번 보니까 쉽긴 한데 펜코의 아들인 그 플래니언이 없어서 플리언스가 없어서 아이고 어디로 갔지? 라면서 또 오후에 한판 뜨고 너무 그렇게 나누면 너무 또 그렇게 보인다고 했을까? 사실은 이 극은 약간 그 제임스 1세에 대한 그겁니다. 선전극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The Globe라는 극장이 있었잖아요. 그 셰익스피어가 주주로 있는 그 극장이 상영되지 않냐고 상영이 왕정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제임스 1세가 관람했다고 그러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제임스 6세가인데 이게 그 엘리베스 여왕이 죽기 때문에 잉글랜드 와가지고 이제 제임스 1세가 돼요. 그렇게 왕권이 좀 불안했겠죠. 그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선전극으로 써있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합니다. 멜컴의 정당성, 멜컴의 그러면 이제 그 왕권을 보호해주는. 뭐냐면은 반란을 일으켰잖아 지금. 맥베스가 전란이 있으니까. 옛날 용비어천가 스타일. 뭐 그런 식으로 제임스 1세에 대한 제임스 1세에 대한 미래로 그거. 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단어가 하나가 문장이 하나 생각나잖아. 뭐 햄릿하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우리가 리어 왕에서도 보면은 해야 할 말은 두고 느끼는 걸 말하시오. 이게 주제를 간통하는 말 같아요. 해야 할 말은 두고 이게 그게 마지막 에드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죠. 여기서는 뭡니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fair is foul, foul is fair. 이게 그건 같아요. 이게 지금 성각이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정선설 전학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전학설? 어디 나왔어요? 뭐가? 첫 줄에 첫 줄에 처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번역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내가 번역하는 거 옳은 건 그러고 그런 건 옳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Fair is foul, foul is fair.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곱다. 이건 좀 약한 표현 같아. 그런 건 옳다. 이게 사실은 도덕의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 맥베스가 했던 게
나쁜 거잖아. 근데 뭐 얘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 조금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아.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그래도 그거 앞에 세 개 중에 덜 답답고 그냥 자문해서랑 죽었으니까 이게 그래도 좀 제일 인간보다 아니 또좀 바로 옆에서 말하는데 오해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리어왕에서 보면은 그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은 좀 착한 사람 다 죽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19세기까지 이제 그 됐던 게 리어왕을 개작된 게 있어가지고 그 누구랑 결혼하지 셋째 딸하고 그 에드가가 결혼하는 그런 게 19세기까지 그 연기 판을 쳤다는 거 아니야. 그 리어왕의 그게 왜냐면 도대체 리어왕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재산을 미리 주지 마라. 맞아. 요새는 그거지. 재산 주자 그건데 아니 그래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델리아처럼 저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부분은 도대체 그 딸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통이야. 소통과 공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한테 그 공감을 못 할 거야. 그 공감하지. 그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그게보다 딸이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딸도 거를 마찬가지죠. 딸이 아버지도 제일 마찬가지고. 코델리아가 제일 안 돼서. 아버지가 그거 모르나? 그걸 딸을 잘 알지. 아니 자기 아버지 원하는 바를 왜 못 해주는 내가 말이야. 알지. 아버지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느낀 대로 얘기한 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면 안 해야 돼. 할 말을 하지 말고 응.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냥 네 느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소통이 원하는 되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지. 그게 거짓말도 아니야. 아버지도 왜 딸을 갖다가 마음을 몰랐을까? 그것도 아버지 그 잘못이 폴트가 마음을 있지. 듣고 싶잖아요. 여자들이 맨날 저거 남편한테 네가 마음으로 사랑 100번 해봐라 말로 한 번 안 해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랑 동일하지 않아요? 노인이 되어가지고 노인 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도 보통 나이 든 분들 보면은 좀 요즘은 좀 많이 현명한데 예전에 좀 나이 들었을 때그 아니 부모 그게 이런 데서 이게 공감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느끼는 것이 이제 이 말을 아까 그랬잖아. 느끼는 걸 말하시오. 한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느껴야지. 그걸 것도 굳이 또그 그럼요. 익스프리시티하게 또 말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 말을 표현하게 되면은 첫째 딸과 둘째 딸, 둘째 처럼 그렇게 사탕 발림을 이야기하잖아. 그걸 얼마나 가식적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니, 진실. 그러면 딸은 진실되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그 말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말이야. 그 두 사람이 다 내는 문제라고 보지. 눈치도 없고. 그 막내 딸도 속 뒤집어지는 거야. 대화의 기법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거지. 진실이라 하지만 네. 표현을 그죠. 네. 진실이라 하지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기 오만한 거라. 그렇지. 아 그렇지. 그거는 둘 다 오만이죠. 예. 그 리왕도 이 예. 보면은 오만이고 예. 이 얘도 보면 약간 오만일 수도 있죠. 그럼요. 네. 그렇죠. 다음에 아, 저 좋게 말이 얘기하면 안 되는 소통의 그 부재다. 부족이 부재라는 거죠. 공감 능력의 부재라는 거죠. 공감 안 하고 싶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네 내 마음 다 알지? 할 말을 빽 하면 보기 싫을 것 같아. 아버지도 그런 데 대한 굳이 그랬잖아. 굳이 또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 느끼는 거지.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표현해야 되나? 네. 아내는 모르. 느끼는 거지. 모르지. 네.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쵸, 그쵸. 모든 사람이 네.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이 나타나잖아. 느끼는 손으로 거는. 손을 잡는다든지 그냥 턱이 마음- 흔든다든지 말과 행동이 어쨌든 그러니까. 다 있어야죠. 일단은 그래. 하나만 있어서 맞아. 마음 씀씀이 요새 뭐그 TV 이해가 안 되는 끝사랑인가 거기도 보면은 거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강진이라는 친구가 전 연하한테 상당히 그 애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하는 못 느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익스프리시하게 이야기 안 했다는 얘기지. 오만 같은 김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 언니 제인이라는 네. 제인의 그 백리라는 사람하고 이제 서로 첫눈에 보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크게 표현하고 여자는 너무 정숙하고 이래가지고 다들한테 정숙해. 다정히 하는 거라 친절하고 그래서 옆에서 본 사람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 남자는 훨씬 더 큰데 그렇게 생각해서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이 뭐 결혼을 갖다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자가 표현이
소홀한 거라. 아, 아낀 거. 그것도 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식의 판단은 예, 예. 예를 들어서 음. 그 N 사람한테 예.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잘해주는 말이죠. 건 안 되지. 그건 아니 근데 그건 여자 안 마음이 이 되죠. 사람한테 100%가 있어. 그냥 이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모두의 공평히 잘 하는데 마음은 이 사람한테 다 가 있어. 자기는 마음속으로 아, 그거는 이제 제일 표현해야 좋아하는데. 된다고 생각. 이런 이제 남녀 그러니까. 애정 문제에 대해서는 네.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도 그게 시간 이래서 안 해야 된다? 아니 그것도 두 사람이 교감을 일으키면은 공감하면 괜찮다는 건데 네, 네. 공감이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자기 마음은 그 정도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표현하는 이번에 게 리어 왕이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표현할 기회. 테스트는 미닝리스한 그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이거야. 그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딸들 하는 걸 보면 알지. 정답을 써내라고 지금 테스트라는 건 정답을 쓰라고 했는 건데 난 정답 싫어. 아버지 내 마음 알잖아 하고 빈배지를 내는데 아버지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나는 저거는 마음속 확실히 없이 이번에 그뭐 나의 해리에게랑 나를 얘기해. 코비도 그렇잖아. 아니 표현을 안 표현 하니까 못하잖아, 안 하고.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서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왜 그 해리성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 자기가 좋아한다 이 남자한테 그죠? 그 해리성 그 얘 왔을 때도 근데 결국 뭐냐면 실제로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데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 헤어지잖아. 그 모를 정도로 그 표현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말은 그 아까 그 리왕 이야기했듯이 굳이 그걸 갖다가 확인받으려고 한 그 저희는 또 뭐냐 이거. 그 이제 그게 오만함 아니면은 신뢰 부족이라는 거죠. 딸 믿어야지. 아니 그게 근데 아니고 이제 지금 딸들이 이거는 다 성을 다르다는 거죠. 테스트라는 세 개의 장을 마련하고 너의 대답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상황이니까. 시험 오늘 시험천이다라고 딱 정해. 그런데 그 자체가 미닝리스하다는 그건 얘기가 맞아요. 그냥 주지, 나만 좀 마음만 좀 아까 보면은 그 험한 사탕 발린 미사유구를 동원해서 답을 할 수 있죠. 그런 걸 모르고 이 사람이 그거 했을까? 아니면 그 평상시 그렇죠. 전제적으로 딸들의 태도를 얘가 보면은 더 좋은 대답을 할 거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게 있죠. 전제적으로 고델리아한테 더 많은 딸이, 더 제일 좋은 거를 남겨놨다. 그러니까 리어 왕은. 그러니까 오만이라니까. 그 오만 그건 맞아. 오만이잖아. 네, 오만. 맞아. 네, 그 다른 거보다 오만은 맞죠. 오만이야. 너무 자기 과신 뭐 했든지 아니면 뭐 불신을 했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걸 오만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 리오 왕은 그 이게 조금 구성이 약간 있었는데 딴 그 비극들은 구성이 심플해. 아주 특이한 거는 이하고가 좀 특이했던 것 같고. 그 이하고라는 결국은 이 지금 성선설이냐 성학설이냐 뭐 그런 것처럼 이하고는 정말 정말 타고난 악인이잖아요. 너무 근데 전부 다 그 선수군 때문에 그렇게 질투라는 게 막 네, 이제 그쵸. 그 해가 살인을 할 만큼 이제 가고 그게 막 부풀려지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불씨가 돼가지고 그게 큰 일이 벌어지고 원래 그런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오셀로도 보면은 좀 성급하거나 그죠. 이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예, 거죠. 예. 질투라는 게 예, 뭐냐면은 예. 이 약간 열등감에다가 예, 그런 맞아. 감정이 열등감이 있었던 있고. 게 있습니다. 자기는 못생겼대잖아. 그러고 문제가 못생겼는데 잘생긴 이제 그 모국인 해야 되나 자기 자국인 네. 자국인이 나타나면 이제 자기가 밀릴 거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질투감이 생긴 거잖아요. 난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으면은 좀 여유 있게 받아주지. 그러니까요. 예쁜 마누라가 딴짓 하더라도 좀 봐줘야지. 그럼 지가 나이 많은 사람이 그건 아니면은 그냥 헤어지든지. 그러지 죽이긴 또 왜 죽이냐? 질투에 눈이 어두웠는지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잘 통했는데 이제 그 이후 네. 그 이후에 보면 맹행맹 일어나 왕이 죽고 막 참수 나가잖아 찰스가. 그러는 데부터 사람들이 비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리어 왕을 아까 바꿨다니까. 백몇십 년 동안 바꾼 리어 왕이 고릴리아가 애들과 결혼하는 거로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로. 그게 20세기 가까이 와가지고 그까지 계속 그게 했단 말이야. 프랑스 왕은 뭐냐고. 프랑스 왕무야. 그러고 참. 그건 따라 살고 그 전에 그 전에 그 뭐라고 프랑스 왕 돌아갔고 만사를 패는 거예요.
저기 프랑스 왕은 돌아갔잖아. 장패에서 돌아갔잖아. 아니 학생이 마누라를 그저- 해가지고 에드가가 구해줘. 그러면 자기가 급한 일이 되돌아갔다고 할 때 이미 이제 그 결혼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애들하고 결혼식. 모르지 어떻게 그 바뀐 게 어떤 식으로 바뀐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 둘이가 결혼한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래요. 사람들이 그거 일렁하겠다는 거지. 비극은 싫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극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근데 지금 시기에 더 비극이 더 싫지 않아요? 나 비극 딱 보기 싫거든요. 비극 많아요.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늘을 밤에 꿈도 보고 있으면 이 분명한 주제가 말이 안 와닿거든요. 이거보다는 이게 선명하거든요. 비극은 선명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지. 비극.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이런 걸 더 즐겨하고 쓰는 카타르시스가 확 오잖아. 상품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대의 비극은 오이디푸스. 그렇죠. 너무 안 됐어. 오이디푸스는. 네, 그렇죠. 희극은 사실 우리가 그걸 공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 얼마나 그냥 그게 뭐. 이제 즐거운 거는 그냥 이해가 되지만 그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안 가봤잖아요. 막 웃다가 그냥 나는 끝나버리는 거. 희극이 너무 좋고 너무 즐거워. 아니 즐겁긴 한데, 그러니까 그 즐겁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웃음의 코드라는 게 이제 왜 그 나가서. 다를 수 있고 왜 또 그리고 이제 그 시대나 그 문화나 상황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 잘 모르면 그걸 딱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최근에 그 들은 이야기인데 해피니스의 그 어원이 뭘까요? 해피니스 행복이잖아. 어떤 단어랑 연결될 것 같아요? 해픈이라고. 해픈. 해프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생기는 게 해프닝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우연으로 오는 게 해피니스인 거라. 그래서 맞습니다. 내 목표를 해피니스로 잡으면 안 된대요. 아 우연히 우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올 때마다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행복하다고 느끼고 끝이 나야 되지.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너무 좀 우연히 올 수 있는 건데 인생의 목표가 행복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음. 참 그런 그게 있듯이. 인생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행복이 느껴지는 거지 목표는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 에리스토파네스 그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 있잖아요. 그거를 못 보게 수도원에서 이제 다 금서였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희극을 보면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진다거나 너무 사소하고 경솔한 어떤 그런 것에 재미를 추구한다 해서 그때 이제 금수로 지정된 거야. 비극만 보고 뭐 좀 경건한 것만 보라 했다. 거기에다 전부 다 그걸 독을 채워놨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몰두해가 이 사람들이 침을 발라야 이게 떨어지는 거라. 침 발라서 이거 할 때마다 독이 들어가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을 읽은 수사들은 다 죽는 거라 결국 그걸 봤으니까. 근데 그게 왜 금서가 됐을까 말이야. 그게 아까 그 본 책이 금서였던 게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신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신의 막강한 힘이나 신한테 복종하는 게 아닌 게 희극인 거야. 희극인 거죠. 희화했잖아. 신을 희화하고 희화하고 그죠. 했잖아.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데 중세에는 더 네. 그걸 금서로 지금 저 기억은 잘 안 나고 그 있잖아요. 우리 뭐 개구리 나오고 하고 하면 개구리 좀 나오고 신을 뭐. 희화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웃긴데 신이 그지? 뭐 신이 강림한다. 기계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오고 좀 기계 웃기고 설치도 있어요. 기계 설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일 때 비극이 인기가 있고 그치. 불안하고 그럴 때 희극이 인기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사는 게 팍팍하니까 희극을 보려 하죠. 경제가 호황일 때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그런 거랑 관계 없는가? 그렇죠.